해밍웨이 단편선, 사흘간의 바람, 어니스트 해밍웨이 지음, 정영목 옮김. 닉이 과수원 사이로 난 오르막길로 방향을 틀었을 때 비가 그쳤다. 과일은 닿다 헐벗은 나무들 사이로 가을 바람이 불었다. 닉은 발을 멈추고 길가 갈색 풀 속에서 비를 맞아 반짝이는 와그너 사과를 집어들었다. 그는 사과를 메키노 코트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길은 과수원을 빠져나와 언덕 꼭대기로 이어졌다. 그곳에 작은 집이 있었다. 현관은 횡댕그렁하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뒤쪽에는 차고 닭장이 있고 재생님이 뒤에 숲에 등을 기댄 산 울타리처럼 자라고 있었다.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커다란 나무들이 바람을 맞아 등을 한껏 젖혔다. 가을의 첫 폭풍이었다. 닉이 과수원 위쪽으로 열린 들판을 가로지르는데 작은 집의 문이 열리고 빌이 나왔다. 그는 현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어이, 웸이지? 그가 말했다. 응, 빌. 닉이 계단을 오르며 말했다. 그들은 함께 서서 눈앞에 펼쳐진 땅을 내다보았다. 아래 과수원을 지나면 길이 나오고 그 너머 낮은 들판과 숲이 울창한 곳을 건너면 호수가 나왔다. 바람은 호수까지 곧장 불어 내려갔다. 그들은 10마일 고지를 따라 파도가 밀려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바람이 부네? 닉이 말했다. 저렇게 사흘은 불 거야. 빌이 말했다. 아버지는 안에 계셔? 닉이 말했다. 아니, 총 들고 나가셨어. 들어와. 닉은 작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벽난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바람이 들이쳐 불이 으르렁거렸다. 빌이 문을 닫았다. 한잔 할래? 그가 말했다. 그는 부엌으로 가더니 잔 2개와 물 주전자를 들고 돌아왔다. 닉이 난로 위 선반에 위스키 병으로 손을 뻗었다. 괜찮아? 그가 말했다. 그럼 빌이 말했다. 그들은 불 앞에 앉아 아이리시 위스키를 물에 섞어 마셨다. 매캐하니 아주 맛이 좋은데? 닉이 말했다. 잔을 통해 불을 바라보았다. 토탄 맛이야. 빌이 말했다. 술에 토탄을 넣지는 못하잖아. 닉이 말했다. 그래도 달라질 건 없어. 빌이 말했다. 토탄 본 적 있어? 닉이 물었다. 없어. 빌이 말했다. 나도 없어. 닉이 말했다. 그가 난로 쪽으로 다리를 뻗고 있었기 때문에 불 앞에 신발에서 김이 나기 시작했다. 신발을 벗는 게 낫겠어. 빌이 말했다. 양말을 안 신었는데. 신발을 벗어서 말려. 가서 양말을 가져올게. 빌이 말했다. 빌은 위층 다락으로 올라갔고 닉은 그가 머리 위를 걸어 다니는 소리를 들었다. 2층은 지붕 아래로 공간이 널찍하여 그곳에서 빌과 빌의 아버지와 그러니까 닉이 가끔 잠을 자곤 했다. 뒤쪽에는 옷 갈아입는 방이 있었다. 간이 침대들은 비가 들이치지 않는 안쪽으로 옮기고 고무 덮개를 덮어두었다. 빌은 두꺼운 모직 양말 한 켤레를 들고 내려왔다. 날이 쌀쌀해져서 양말을 신고 다녀야 돼. 그가 말했다. 다시 신으려니 영 그런데? 닉이 말했다. 그는 양말을 신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다음 불 앞에 보호망에 발을 얹었다. 그러다 우그러지겠다. 빌이 말했다. 닉은 발을 들어 난로 옆쪽으로 내려놓았다. 읽을 것 좀 없어? 그가 물었다. 신문밖에 없어. 카즈는 어땠어? 자이언츠와 더블 헤더를 해서 다 깨졌어. 자이언츠는 이제 우승한 거나 다름없네. 거저 먹는 거지. 빌이 말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 매크로가 리그에 좋은 선수를 죄다 사들이고 있잖아. 다 사들일 수는 없어. 닉이 말했다. 자기가 원하는 선수는 다 사고 있어. 빌이 말했다. 아니면 선수가 불만을 품게 만들어 구단이 트레이드하도록 유도해. 하인이 짐처럼 말이지. 닉이 동의했다. 그 얼간이는 매크로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빌이 일어섰다. 그 자식은 치는 법을 알아. 닉이 말했다. 불기운에 다리가 뜨거워지고 있었다. 뛰어난 야수이기도 하고 빌이 말했다. 하지만 그 자식 때문에 시합을 지기도 해. 어쩌면 그래서 매꾸로가 그 자식을 데려가는 건지도 모르지. 닉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다. 그럴지도 몰라. 빌이 맞장구를 쳤다. 늘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의 것이 있거든.
닉이 말했다. 그럼, 하지만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판단을 할 수도 있어. 말을 직접 보지 않으면 오히려 더 잘 고르는 것처럼? 바로 그거야. 빌은 손을 아래로 뻗어 위스키 병을 잡았다. 큰 손이 병을 완전히 감쌌다. 그는 닉이 내민 잔에 위스키를 따랐다. 물은 얼마나? 똑같이. 그는 닉의 의자 옆 바닥에 앉았다. 가을 폭풍이 오면 좋아, 안 그래? 닉이 말했다. 멋지지. 한 해 중 가장 좋은 때야. 닉이 말했다. 시내에 있으면 죽을 마실 거야. 빌이 말했다. 월드 시리즈를 보고 싶어. 닉이 말했다. 요즘은 늘 뉴욕 아니면 필라델피아에서 하잖아. 빌이 말했다. 우리한테는 별 소용이 없지. 카즈가 페넌트 레이스에서 우승하는 일이 생길까? 우리 생전에는 없을 거야. 빌이 말했다. 이야, 그렇게만 되면 사람들이 미쳐 날뛸 텐데. 닉이 말했다. 한번 문턱까지 갔는데 기차 사고가 나버린 거 기억나? 그럼 닉도 기억을 떠올리며 소리쳤다. 빌은 창문 아래 탁자로 손을 뻗어 거기 놓인 책을 집었다. 현관으로 나가면서 엎어 놓은 것이었다. 그는 한 손에 술잔, 다른 손에 책을 들고 닉이 앉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뭘 읽고 있어? 리처드 페브럴. 나는 영 들어가질 못하겠던데. 괜찮은데 왜? 빌이 말했다. 형편없는 책은 아니야. 외미지. 내가 읽지 않는 게 또 뭐가 있어? 닉이 물었다. 숲의 연인들 읽었나? 그럼 매일 밤 칼집에서 뽑은 검을 둘 사이에 두고 잠자리에 드는 이야기잖아. 그거 좋은 책이야, 외미지. 멋진 책이지.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건 그 검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야. 계속 나를 위로 세워두어야 했을 거 아니야? 만일 검이 쓰러지면 그 위로 굴러도 아무 문제 없을 테니 말이야. 그건 상징이지. 빌이 말했다. 물론 그렇겠지. 닉이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다는 거야. 불굴의 정신은 읽어봤어? 훌륭한 책이지. 닉이 말했다. 그게 진짜 책이야. 아버지가 늘 아들을 쫓아다니는 얘기잖아. 월폴의 책은 더 없어? 어두운 숲이 있어. 빌이 말했다. 러시아 얘기야. 월폴이 러시아에 관해서 뭘 아는데? 닉이 물었다. 몰라. 그런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 어렸을 때 거기 살았는지도 모르지. 러시아에 관한 정보가 많던데. 월폴을 만나보고 싶어. 닉이 말했다. 나는 체스터턴을 만나보고 싶어. 빌이 말했다. 체스터턴이 지금 여기 있으면 좋겠다. 닉이 말했다. 내일 부하강으로 낚시를 데려갈 수도 있을 텐데. 낚시를 좋아할까 모르겠네. 빌이 말했다. 당연히 좋아하지. 닉이 말했다. 체스터턴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남자일 거야. 하늘을 나는 여인숙 기억나? 하늘에서 온 천사가 다른 것을 마시라고 준다면 그 친절한 마음에는 감사하고 개수대에 가서 그것을 부어버려라. 맞아. 닉이 말했다. 체스터턴이 월폴보다 나은 남자인 것 같아. 아, 물론 체스터턴이 낫지. 빌이 말했다. 하지만 작가로서는 월폴이 나아. 나는 잘 모르겠어. 닉이 말했다. 체스터턴은 고전이잖아. 월폴도 고전이야. 빌이 고집스럽게 말했다. 둘 다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닉이 말했다. 내일 둘 다 부하강으로 데려가 낚시하게. 술이나 취하도록 마시자. 빌이 말했다. 그래, 닉이 동의했다. 아버지도 뭐라 하시지 않을 거야. 빌이 말했다. 정말? 닉이 말했다. 확실해. 빌이 말했다. 나는 벌써 좀 취했어. 닉이 말했다. 안 취했어. 빌이 말했다. 그는 바닥에서 일어나 위스키 병으로 손을 뻗었다. 닉이 잔을 내밀었다. 빌이 술을 따르는 동안 닉은 잔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빌이 잔에 위스키를 반쯤 채웠다. 물은 내가 알아서 따라. 빌이 말했다. 딱 한 잔 더 남았네. 더 없어? 닉이 물었다. 많이 있지만 아버지가 따놓은 것만 마시기를 바라셔서. 그렇다면 그래야지. 닉이 말했다. 아버지 말씀이 술병을 따면 술꾼이 된대. 빌이 설명했다. 그 말씀이 맞아. 닉이 말했다. 그는 감명을 받았다.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혼자 술을 마시면 술꾼이 된다는 생각은 늘 했지만. 아버지는 어떠셔? 그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물었다. 괜찮으셔. 빌이 말했다. 가끔 좀 난폭해지지만 멋진 분이야. 닉이 말했다. 그는 잔에 주전자의 물을 따랐다.
물은 천천히 위스키와 섞였다. 물보다 위스키가 많았다. 멋진 분이라는데 목숨을 걸만 하지. 빌이 말했다. 우리 아버지도 괜찮은 분이야. 닉이 말했다. 괜찮으시고 말고. 빌이 말했다. 아버지는 평생 술이라곤 입에 대본 적도 없다고 주장해. 닉이 마치 과학적 사실을 발표하듯 말했다. 너희 아버지는 의사시잖아. 우리 아버지는 화가고 좀 다르지. 우리 아버지는 많은 걸 놓쳤어. 닉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알 수 없는 거지. 빌이 말했다. 모든 일에는 그 나름의 보상이 따르니까. 당신 입으로 많은 걸 놓치셨다고 하는데 뭐. 닉이 털어놓았다. 우리 아버지도 힘든 세월을 보냈지. 빌이 말했다. 결국 결산을 해보면 손해도 이익도 아닌 거야. 닉이 말했다. 그들은 불을 들여다보며 앉아 이 심오한 진리에 대해 생각했다. 뒤쪽 현관에서 장작을 하나 더 가져와야겠다. 닉이 말했다. 불을 들여다보다가 불이 사그라지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또 술을 마셨지만 뭔가 쓸모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다. 아버지가 술에 손을 댄 적도 없었다고는 하나 빌이 취하기 전에 자신이 그가 따라주는 술에 먼저 취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너도 밤나무 토막을 큰 걸로 하나 가져와. 빌이 말했다. 그도 쓸모있는 역할을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닉은 장작을 들고 부엌을 지나오다가 식탁에 있던 펜을 하나 떨어뜨렸다. 그는 장작을 내려놓고 펜을 집어들었다. 펜에는 마른 살구들이 물에 잠겨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바닥에 살구를 다 집어 다시 펜에 넣었다. 스토브 밑으로 들어간 몇 알까지 꼼꼼하게 챙겼다. 그는 식탁 옆에 들통에 있던 물을 조금 부었다. 자신이 무척 자랑스러웠다. 완벽하게 쓸모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장작을 들고 들어오자 빌은 의자에서 일어나 장작을 불에 넣는 것을 도왔다. 정말 좋은 장작이야. 닉이 말했다. 날씨가 나쁠 때를 대비해 아껴두었지. 빌이 말했다. 저런 장작은 밤새 타거든. 다 타면 숯이 남아 아침에 불을 지필 수 있을 거야. 맞아. 빌이 맞장구를 쳤다. 그들은 기분이 한껏 고조되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한 잔 더 하자. 닉이 말했다. 장에 따놓은 게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빌이 말했다. 빌은 구석의 장 앞에 무릎을 꿇고 앞면이 사각형인 병을 꺼냈다. 스카치다. 그가 말했다. 물을 더 가져올게. 닉이 말했다. 그는 다시 부엌으로 갔다. 그는 들통에 든 차가운 샘물을 국자로 퍼 주전자를 채웠다. 그는 거실로 돌아오는 길에 다이닝룸의 거울을 지나다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얼굴이 낯설어 보였다. 그가 거울 속의 얼굴을 향해 웃음을 짓자 그 얼굴도 그를 보며 싱긋 웃었다. 그는 거울 속의 얼굴을 향해 한쪽 눈을 찡긋한 다음 다시 걸었다. 그의 얼굴이 아니었지만 아무 상관없었다. 빌은 이미 술을 따라 놓았다. 많이도 따랐네? 닉이 말했다. 우리한테 이 정도야 뭐 웸이지. 빌이 말했다. 무엇을 위해 건배할까? 닉이 잔을 들어올리며 물었다. 낚시를 위해 건배하자. 빌이 말했다. 좋아. 닉이 말했다. 여러분, 낚시를 위하여 건배? 모든 낚시, 빌이 말했다. 세상 모든 곳의 낚시를 위하여, 낚시를 위하여, 닉이 말했다. 그게 우리가 술을 마시는 이유야. 그게 야구보다 낫지. 빌이 말했다. 비교가 안 되지. 닉이 말했다. 우리가 어쩌다 야구 이야기를 하게 됐지? 실수였어. 빌이 말했다. 야구는 시골뜨기들을 위한 게임이야. 그들은 잔에 있는 술을 모두 들이켰다. 이제 체스터턴을 위해 건배하자. 그리고 월포를 위해. 닉이 끼어들었다. 닉이 술을 따랐다. 빌은 물을 따랐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기분이 아주 좋았다. 여러분, 빌이 말했다. 체스터턴과 월포를 위하여 건배.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닉이 말했다. 그들은 마셨다. 빌이 잔을 채웠다. 그들은 불 앞에 큰 의자에 앉았다. 너는 아주 현명했어. 웸이지. 빌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닉이 물었다. 맞이하고 끝낸 거. 빌이 말했다. 그런 거 같아. 닉이 말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안 그랬으면 지금쯤 너는 결혼할 돈을 모으기 위해
집에 돌아가 일하고 있었을걸? 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단 결혼하면 남자는 완전히 망하는 거야. 빌은 말을 이어갔다. 더 나올 게 없어. 아무것도. 연병할 아무것도. 끝장나는 거야. 너도 결혼한 남자들을 봤잖아. 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보면 알잖아. 빌이 말했다. 왜 그 결혼한 사람 특유의 뒤룩뒤룩한 얼굴. 끝난 거지. 그렇고 말고. 닉이 말했다. 깨서 마음은 안 좋았겠지. 빌이 말했다. 하지만 너는 늘 다른 애한테 빠지고 그럼 또 괜찮아지잖아. 빠지되 그 애들이 너를 망치게 하지는 마. 응, 닉이 말했다. 그 애와 결혼했다면 그 가족 전체와 결혼하는 셈이었을 거야.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녀와 결혼한 남자를 잊지 마. 닉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들이 늘 집에 들락거리고 일요일에는 저녁을 먹으러 그 집에 가고 그 사람들이 저녁을 먹으러 너희 집에 와서 맞이한테 줄곧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렇게 행동해라 저렇게 행동해라 이야기한다고 상상해봐. 닉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너는 거기서 빌어먹을 잘 빠져나온 거야. 빌이 말했다. 이제 그 애는 자기 같은 부류의 사람과 결혼해서 자리를 잡고 행복하게 살 거야. 기름과 물은 섞일 수가 없어. 그런 건 섞일 수가 없어. 내가 스트레턴 내서 일하는 아이다와 결혼해도 그 짝이었겠지. 그 애도 아마 좋아할 거야. 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취기는 그의 안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그는 홀로 남았다. 빌도 그곳에 없었다. 그는 불 앞에 앉아 있지도 않았고 내일 빌과 그의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가는 일 같은 것도 없었다. 그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 취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가 아는 거라곤 한때 그에게 마저리가 있었으면 이제 그녀를 잃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녀는 떠났다. 그가 떠나보냈다. 중요한 것은 그뿐이었다.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할지도 몰랐다. 아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모두 사라졌다. 끝났다. 한 잔 더 하자. 닉이 말했다. 빌이 술을 따랐다. 닉이 물을 조금 섞었다. 내가 그 길로 갔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을 거야. 빌이 말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의 원래 계획은 집으로 내려가 일자리를 얻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마지 옆에 있으려고 겨울 내내 샤를부아에 그대로 있기로 했다. 이제는 뭘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내일 낚시도 못 갔을지도 모르지. 빌이 말했다. 너는 올바른 판단을 한 거야. 그래. 어쩔 수 없었어. 닉이 말했다. 알아. 원래 그런 거야. 빌이 말했다. 갑자기 모든 게 끝났어. 닉이 말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 어쩔 수 없었어. 꼭 지금 이렇게 사흘간 바람이 불어 나무에서 잎을 모두 벗겨내는 것과 똑같아. 그래 끝났어. 그게 핵심이야. 빌이 말했다. 내 잘못이야. 닉이 말했다. 누구 잘못이든 달라질 건 없어. 빌이 말했다. 그래, 내 생각도 그래. 닉이 말했다. 중요한 것은 마저리가 떠났고 아마도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함께 이탈리아에 가서 재미있게 놀자고 말했다. 그들이 함께 갈 곳들 이제 모두 사라져 버렸다. 끝났다는 것, 중요한 건 그거야. 빌이 말했다. 분명히 말하는데 웸이지. 너희들이 그러는 동안 나는 걱정했어. 너는 제대로 게임을 한 거야. 물론 그의 어머니는 무척 마음이 상했지. 너희들이 약혼했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다녔거든. 우리는 약혼한 적 없어. 닉이 말했다. 약혼했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 그거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닉이 말했다. 어쨌든 약혼한 적 없어. 결혼할 거 아니었어? 빌이 물었다. 그건 맞지. 하지만 약혼은 하지 않았어. 닉이 말했다. 뭐가 다른데? 빌이 재판관처럼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달라. 나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빌이 말했다. 알았어. 닉이 말했다. 취하도록 마시기나 하자. 좋아. 빌이 말했다. 제대로 취해보자. 취할 때까지 마시고 나서 수영하러 가자. 닉이 말했다. 그는 잔을 말끔하게 비웠다. 그의 한테는 죽도록 미안하지만 내가 어쩔 수 있었겠어? 그가 말했다. 너도 그의 어머니가 어땠는지 알잖아. 끔찍했지. 빌이 말했다. 갑자기 끝나버렸어. 닉이 말했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한 게 아니야.
빌이 말했다. 내가 꺼냈고 이제 끝낼게. 우리 앞으로 이 이야기는 두 번 다시 꺼내지 말자. 너도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아.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닉은 그 생각은 해보지 못했다. 그냥 지금 상태가 절대적인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생각이었다. 그 덕분에 기분이 나아졌다. 그렇고 말고 그가 말했다. 늘 그럴 위험이 있지. 이제 그는 기분이 좋아졌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토요일 밤에 시내에 들어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오늘은 목요일이었다. 늘 가능성이 있지. 그가 말했다. 조심해야 돼. 빌이 말했다. 조심할게. 그가 말했다. 그는 기분이 좋아졌다. 끝난 것은 없었다. 영영 사라진 것도 없었다. 그는 토요일에 시내에 갈 생각이었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빌이 그 이야기를 꺼내기 전과 같아졌다. 늘 탈출구가 있었다. 총을 들고 고지로 내려가 내 아버지를 찾아보자. 닉이 말했다. 좋아. 빌은 벽의 거리에서 산탄총 2자루를 꺼냈다. 총알 상자도 열었다. 닉은 메키노 코트를 입고 신발을 신었다. 신발은 마르느라 뻣뻣했다. 그는 여전히 많이 취한 상태였지만 머리는 맑았다. 기분이 어때? 닉이 물었다. 아주 좋아. 이제 딱 기분 좋게 취하네. 빌은 스웨터 단추를 채우고 있었다. 더 취해봤자 소용없어. 그렇지.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돼. 그들은 문 밖으로 나갔다. 이제 질풍이 불고 있었다. 이런 바람이라면 새들은 풀 속에 납작 엎드려 있겠군. 닉이 말했다. 그들은 과수원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침에 누른 도요를 봤어. 빌이 말했다. 어쩌면 그놈을 놀래 날아오르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닉이 말했다. 이런 바람에는 총을 쏠 수 없어. 빌이 말했다. 밖으로 나오니 이제 맞이 일은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다. 심지어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다. 바람이 그 모든 것을 쓸어가 버렸다. 큰 호수에서 바로 불어오는구나. 닉이 말했다. 그들이 불어오는 바람을 막고 있을 때 산탄총이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야, 빌이 말했다. 아래 늪에 계시네. 그쪽으로 질러 내려가자. 닉이 말했다. 아래 풀밭을 가로질러 가면서 뭐가 놀라서 튀어나오는지 보자. 빌이 말했다. 좋아. 닉이 말했다. 이제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바람이 그의 머리에서 모두 쓸어가 버렸다. 그래도 토요일 밤에는 마음만 먹으면 시내에 갈 수 있었다. 뭔가를 남겨둔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3장. 우리는 몽스의 어느 정원에 있었다. 젊은 버클리가 정찰대와 함께 강을 건너왔다. 내가 본 첫 독일군은 정원담을 기어올라 넘어왔다. 우리는 그가 한 다리를 담 위에 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쏘았다. 장비를 주렁주렁 달고 있던 그는 몹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정원으로 떨어졌다. 이어 저 아래쪽에서 3명이 더 담을 넘어오려 했다. 우리는 그들을 쏘았다. 그들은 모두 그런 식으로 나타났다.